이슈 토크입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부산 지역 총선 분위기를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부경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차재권 교수, 동아대학교 행정학과 한세혁 교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좀 정치 쇄신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으로 진보 정당이 정당수를 좀 늘리는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경제부시장의 어떤 비리 그리고 조국 사태 문제 등으로 민심에 좀 변화가 감지되고 있거든요. 최근 일어난 이런 일련의 이슈들이 좀 총선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당연히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요. 특히 조국 사태는 사실 조국 전 장관이 이렇게 자기 스스로 사퇴하면서 일단락됐을 거라고 믿고 있지만 여전히 재판이 진행 중이고 그래서 네. 저는 조국 사태 같은 경우는 사실 총선까지도 영향을 미칠 거고 길게는 대선까지도 미칠 수 있는 굉장히 큰 메가톤급 파장을 지닌 그런 이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뭐 오거돈 그 시장을 둘러싸고 개인 주변에 어떤 문제들이 좀 많지 않았습니까? 뭐 정치는 생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여러 가지 어떤 주변 환경에 상당히 민감하게 이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네. 이제 이슈들이 워낙 큰 이슈들 아까 우리 차 교수님 말씀처럼 큰 이슈들이 많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는 민생에 관련된 이슈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시 정부가 바뀐 지 2년이 됐는데 그동안 얼마큼 달라졌는가. 거의 압도적으로 이제 그 지지를 해줬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다시 이제 총선에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삶이 얼마만큼 과연 나아졌는가 뭐 이런 것들은 아마 시민들이 잘 알기 때문에 아마 이번 투표에서도 커다란 경제적인 부분이죠. 그런 이슈로서 작용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좀 더 냉정하게 평가를 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지난 선거 결과들을 좀 떠올려 보면 자유한국당이 다음 대선에서 이 정권을 탈환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번 총선 때 부산에서 어떤 성적을 거두느냐에 달렸다고 봐도 좀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부산 지역에서 이 4.15 총선 최대 격전지 어디라고 보십니까? 최대 격전지 저는 뭐 일단은 낙동강 벨트로 이제 대부분 많이 꼽기는 하는데 낙동강 벨트의 북강서 갑을 다 중요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건 네. 명백하게 왜냐하면 이제 북강서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큰 리듬 매치 하나가 박민식 전 의원하고 그다음에 전재수 현 의원 간에 이제 빅매치가 있는 부분 거기에 이제 어떻게 될까 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북강서 또 다른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거기에는 대단히 개발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 젊은 층 유동인구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새롭게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한석을 얻을 수 있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뭐 사하 이제 같은 경우도 가벌 같은 경우에도 뭐 최인호 의원이나 아니면은 지금 당을 옮기지 않았습니까? 조영대 의원 같은 경우가 그대로 수성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뭐 저는 이제 꼭 그쪽 그러니까 낙동강 벨트뿐만 아니고 해운대 이제 가벌 같은 경우도 굉장히 격전지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기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 오교숙 군수가 출마할 거라고 대부분 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윤상직 의원도 뭔가 좀 계속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변수들이 싹 사라진 상태 아닙니까? 그 말은 뭐냐면 그 지역은 무주공산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엄청난 이제 격전이 예상되고 그거는 자유한국당 혹은 더불어민주당 당내의 경선 싸움도 저는 굉장히 지켜볼 만하다. 뭐 그렇게 보는 부분들이 있고요. 대체적으로 저는 그 도심 지역은 대체적으로 자유한국당이 아마 강세가 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많다라고 보는데 이제 연제 같은 그런 지역도 좀 지켜볼 만한 부분들이 연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 자유한국당이 뺏긴 부분인데 연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보수적인 색채가 굉장히 강한데 그 부분에서 김혜영 의원이 지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까지 하고 있는 상당히 정치적으로 중량감을 키워오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이제 그대로 수성을 할 수 있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초점이 되는 부분이고 또 이제 전통적인 금정구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자유한국당이 거의 텃밭이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김세연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그쪽도 거의 무주공산이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더불어민주당과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이 어떤 주자들을 내세우느냐에 따라서 결과들이 전혀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저는 최대의 격전지로 떠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봅니다.
네, 사실 뭐 현재 부산 지역에서는 전혀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이번 선거를 두고 뭐 안개 속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좀 변수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지금 뭐 동남권 관문공항 문제도 있을 거고요. 뭐 최근에 좀 나라의 안팎으로 시끄럽게 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있을 거고 어떤 변수들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예, 변수들이 아주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을 보여주는데 저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보면은 매크로한 이슈, 그래서 전국적인 그런 이슈라고 볼 수 있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조국 사태 관련된 이슈들이죠. 네. 그리고 이제 신종 코로나 관련된 이슈라든가 그리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어떤 뭐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떤 이슈 뭐 이런 것이 있고 지역적인 좀 마이크로한 이슈로서는 지역적인 이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둘 다가 복잡하게 이제 엉키면서 어떻게 보면 유권자들로 하여금도 아직까지 결정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야말로 이제 안개 속이라는 것은 예전에는 지지하는 성향이 좀 분명하게 딱 나타났는데 네. 지금 예측이 불할 정도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중요한 것이 이제 어떤 정책 선거의 필요성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그런 우리 선거 어떤 지금까지 쭉 과정에서도 보면 그게 좀 미약한 측면이 있습니다. 아마 부산에 있어서는 가장 큰 어떤 정책이랄까 그게 바로 이제 동남권 네. 신공항 관문공항인데요. 이것이 역대 선거 때마다 이게 단골 메뉴로 등장했습니다. 맞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때도 그렇고요. 근데 지금 정부 때도 이제 계속 이제 이거를 활용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여당 입장에서 봤을 때 뭐 그동안 이제 뭐 2년 동안 총리실에서 이제 이걸 검증하는 그런 어떤 작업들을 좀 프레스를 가했다 해서 남들 그거는 공과를 세우고 있습니다. 김해 신공항은 이제 타당성이 없다. 다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이제 하는데 네. 아직까지 근데 총리실에서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이걸 좀 타이밍을 보려는 건지 전략상 이제 효과를 이제 보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근데 만약에 이게 그냥 계속 간다면은 뭐 유권자들도 보면 상당히 피로도가 높거든요. 그렇죠. 그때 뭐 어떻게든 결정돼야 되는데 또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 이게 부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영남권 부울경 쪽에 한 5개 뭐 그런 광역과 관련되는 이슈라서 네.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일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어떨거나 총선 전에 이게 만약에 결정된다면은 여당에는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하겠죠. 그동안 수건 사업이 이제 해결됐다라고 이제 네. 뭐 홍보를 하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결정되지 않는다면은 상당히 이제 뭐 책임을 피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이거를 둘러싸고서도 상당히 여야 공방이 아마 치열할 거라고 봅니다. 뭐 이외에도 뭐 경제적인 이슈나 그리고 이제 선거 연령이 이제 낮아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작용을 하는데 워낙 아마 이슈들이 다양하니까 아까처럼 또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서 네. 상당히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앞서서 교수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제 사유로 총선이 선거법 개정이 되면서 청소년들이 이제 투표를 참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청소년 유권자들이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바라보십니까? 청소년 유권자들이 일반적으로 청소년 유권자들 특히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대부분 이제 진보적인 성향을 가질 가능성이 많고 그러면 네. 진보적 성향의 정당에 투표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일반적으로 뭐 정치학자들 사이에서도 공유되는 일반적인 하나의 원리라고 볼 수 네. 있습니다만은 저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 젊은 층들의 투표 성향은 저는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제 여론조사 같은 것들을 해보면 나타나는 것들이 지금 현재 젊은 층들은 좀 과거와는 다르다. 과거에는 경제적인 이슈, 안보 이슈에 관계없이 진보적인 성향을 굉장히 많이 보였습니다만 네. 요즘은 뭐 안보나 통일 같은 외교 같은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는 자기들 먹거리와 직접 관계없는 이슈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좀 보수적인 스탠스를 많이 잡습니다. 대신 이제 경제나 뭐 사회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진보적인 스탠스를 잡고 그래서 이슈별로 선택을 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물론 네. 전체적으로 볼 때 젊은 유권자들은 대체적으로 진보 성향을 지지하는 경향이 강할 겁니다. 근데 예전처럼 그런 젊은 유권자층의 뭐 80%, 90%가 다 진보 성향의 정당을 지지할 거다. 이렇게 보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성향의 유권자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부산 지역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저는 그 숫자가 너무 작다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뭐 부산 지역의
뭐 18세 유권자층이 대체로 한 8,030명 정도 그 정도 수준으로 예상을 하는데 그 8,030명이 18개 선거구에 쫙 이렇게 나눠졌을 때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저는 조금 아직은 대단히 미세하다라고 보지만 그래도 이게 선거가 뭐 일단 양당 간에 아주 박빙의 승부로 갈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도 무시는 할 수 없죠. 무시는 할 수 없는데 저는 대단히 중요한 이제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 정치의 유권자들이 원하는 거는 강력한 세대 교체 이런 것들을 원하고 그래서 젊은 층 유권자들의 표심을 어떻게 잡는가가 전체적인 방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대부분 보거든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젊은 표심을 잡기 위한 다양한 액션들을 취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젊은 유권자들의 표심의 어떤 향배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선거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뭐 총선이 다가오면서 부산에서는 야권의 보수 통합 문제도 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실 총선에 미칠 영향이 좀 클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현재는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하고 좀 지연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는 이제 보수 통합이 우리 부산 지역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저는 이제 그 열세는 사실 유승민 의원하고 기본적으로 황교안 이제 대표가 어떻게 만나서 어떤 결론을 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두 분이 제 뭐 예상으로는 두 분이 참 말을 섞어서 어떤 길로 가기는 굉장히 쉽지 않지 않겠느냐. 그렇지만 예전에 비해서 뭐 한 1년 전이나 6개월 전에 비해서는 훨씬 통합을 위한 가지치기가 굉장히 잘 돼 있는 편이다. 왜냐하면 뭐 탄핵의 강을 건너자고 했는데 그 탄핵의 강을 건너기 위한 일정한 조치들을 자유한국당에서 좀 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수 통합의 어떤 분위기는 조금 무르익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이루어지는 시점이 공천이 한참 진행되고 공천에 대한 이제 어떤 후보로 갈까를 결정하는 이 시점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당 안에서 일으킬 내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파장이 큽니다. 그래서 쉽지가 않은 거죠. 결국은 이제 지분 싸움이지 않습니까? 세보수당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을 갖고 있고 한때 원내교섭단체를 형성했던 그런 단체인데 그냥 당대당으로 통합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 안에 있는 의원들 입장에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기본적인 저는 시각의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큰 형태의 범보수 통합 이건 이루어나가기가 저는 굉장히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대신 이제 뭐 전진 4.0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아니면은 그 우리 공화당이라든지 이런 소수 정당들이 이 보수 진영에 합류하는 그런 방식의 어떤 소통합 혹은 중소통합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성이 열려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뭐 정치는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생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흘러갈지는 정말 예측하기는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만 아무튼 보수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근데 저는 아주 중소통합이 아니고 큰 범위의 범보수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그거는 굉장히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부분이고 그거는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보수 진영에 상당한 어떤 그 유권자를 끌어들이는 어떤 유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 그렇게 봅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설 연휴가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뭐 명절에 가족들끼리 둘러 앉아서 뭐 이야기를 나눠 보니까 좀 극명하게 나뉘는 경우가 많았을 것 같아요. 최근에 그만큼 부산 지역 민심이 조금 쉽게 파악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1월 5주차 때 리얼미터에서 이제 조사한 거에 의하면은 부울경 지역의 지역 정당 지지율이요 37.1% 이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부산 지역이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어떤 그 보수 정당 지지율이 높았던 것에 비하면은 상당히 좀 이제 여당 쪽이 이제 크게 올라간다는 생각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밥상에서의 어떤 그런 민심인데 뭐 사실 정치 얘기하고 종교 얘기는 집단이나 이런 데서 안 하는 것이 좋다 막 싸움이 일어나니까 이번에는 전반적으로 제가 이제 몇 군데 이렇게 보면 뭐 TV에서 계속 한번 전해지는 거 보고 그래서 가장 커다란 건 이제 경제인 것 같습니다. 뭐가 달라졌냐? 그래서 사실 보면은 민심이 시시각각으로 이렇게 좀 달라지는 것 같아서 가장 중요한 체감되는 변수인 경제적인 거라든가 이번에 신종 코로나에 대한 대응 이런 것들에 따라서 앞으로 또 4월 15일이니까 그 전에 또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갤럽도 다르고 또 리얼미터랑 갤럽이랑 엄청 차이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참 여론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정말 쉽지는 않은 것 맞습니다. 열어봐야 아는 거죠. 부산 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국회의원들이 불출마를 굉장히 많이 선언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주공산이 된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부 선거구는 아마 예선 전부터 굉장히 치열하지 그렇죠. 않을까 이렇게 예, 예, 내다보고 있는데 현역 불출마 선언과 또 이제 정치 신인들이 대거 도전을 할 텐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현역 불출마 선언은 당연히 뭐 지금 현재 한국 정치가 갖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은 결국은 선수를 바꿔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유권자들의 일반적인 인식이고 또 그런 유권자들의 인식을 강화시키는 것들을 저는 기성 언론들이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권자들은 기성 언론이 파놓은 그런 프레임에 사실은 갇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런 물갈이에 대한 요구가 엄청나고요. 특히 영남 지역 영남 지역 같이 이런 지역에서는 물갈이에 대한 요구가 더 거세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현역 불출마라고 하는 것들은 뭐 당연히 저는 그런 유권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어떤 정당의 관점에서는 저는 고육지책으로서 당연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 현역 불출마가 굉장히 러시를 이루었는데 스톱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역 불출마를 가장 강하게 하신 분이 김세연 의원인데 김세연 의원은 당 해체하자라고 말씀을 하시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김세연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자유한국당의 다른 중진 의원들의 불출마를 많이 이끌어내고 전혀 그렇지 못했던 거죠.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좀 이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좀 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불출마 선언들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그 부분들이 자유한국당만큼 그렇게 많은 수로 지금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당도 그렇고 저는 그 한국당도 그렇고 아직은 불출마 선언의 폭들이 확대되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이건 더 이상 아무런 진행되기는 저는 굉장히 어렵고 왜냐하면 이미 공천 과정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모든 현역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난 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은 상태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제 한 가지 방법은 공천관리 심사 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명백하게 그렇게 기득권을 누리려고 하는 의원들의 의지를 갖고 공관위원장이나 공천위원들이 그걸 사실 통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질지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동을 하고 일단 정당들도 이겨야 되는 그런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기득권 현역 의원들이 나 가겠다 하더라도 이길 자신이 없으면 다음에는 거꾸로 그분을 배제시켰는데 져버렸다. 그러면 사실 그 모든 책임이 다 지도부나 공정 심사 과정으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런 부담들이 있기 때문에 결정하기가 저는 굉장히 쉽지 않을 거다라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4.15 총선에 대해서 전망해 보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좀 간단하게 부산 지역 4.15 총선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도 아까 인적쇄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새로 이렇게 선출된 새로 이제 그 당의 어떤 주자들이 좀 참신하고 그 무엇보다도 어떤 시민들을 좀 유권자를 좀 마음 생각하고 그런 수고를 통해서 구간이 명간이라는 소리 안 나오게 역시 새 사람이 낫다라는 그런 어떤 소리가 들 수 있도록 이런 어떤 인적 쇄신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근데 좀 이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그리고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이 새로운 인물을 좀 영입할 때 좀 시민의 눈높이, 유권자의 눈높이에 좀 맞춰서 좀 검증을 좀 제대로 하면 좋지 않겠나. 네, 아직까지는 좀 보여주기식 어떤 일회성의 그런 측면이 좀 강하게 작용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점이 좀 그런 점입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정치가 바뀐다는 말이 진짜 그대로 실감되도록 좀 제대로 된 인물로 바뀌어서 정치가 새로워졌으면 하는 마음을 좀 담고 있습니다. 저는 유권자 관점에서도 조금 좀 반성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결국 오늘의 이 정치를 만든 것들이 과연 유권자들이 뽑아놓은 개인 의원들 혹은 전체로서의 국회의원들 개인의 자질의 문제냐, 저는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물론 자질의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결국 그런 자질을 가진 유권자들이 그 후보들을 거기에 보낸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유권자층의 반성도 좀 저는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정말 현명한 유권자, 스마트한 유권자들은 지난 시대와 앞으로 다가올 시대, 그 속에서 21대 총선에서 어떤 시대의 과제를 우리가 매듭지어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한 저는 정말 심각한 유권자 개인의 고민들이 필요하고 그 속에서 저는 정확한 선택을 해내야 되고 그게 결국은 대한민국의 장기적인 미래 발전 그리고 정치를 통한 미래 발전을 이끌어내는 데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동력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어떤 선거보다 중요한 선거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권자들이 정말 현명한 선택 그리고 고민을 더한 선택을 해서 다시는 정말 이런 종류의 20대 국회와 같은 완전히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국회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보는 거죠. 네, 두 교수님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과제를 좀 던져주신 느낌인데요. 이번 선거만큼은 정말 정책 선거, 인물 선거가 아니라 정책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유권자 여러분들의 고민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이슈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 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